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학원 여 선생님이요.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충격적이게 이 성관계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정말 쇼크입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기도 북부 지역의 학교는 아니고요. 학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교육 영역인데 학원에서 어쨌든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제자를 2016년에 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2017년 지난해죠. 또 학원에서 다른 학생 역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관계까지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고요. 성추행을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뒤늦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토로하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지역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그 중학교에 있는 그 상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학교가 경찰에 알렸고 경찰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좀 전 말씀하신 대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서 이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그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추행이 있었는지 또 이게 합의하에 한 것인지 강제로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 이 2명의 학생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직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학생들의 어떤 신원이 밝혀질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를 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심하는 그런 그 조치들을 경찰이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018년이잖아요. 1, 2년 지난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좀 부모님이나 학교, 학원에 좀 알리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이 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 어릴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매체가 많이 공간이 확대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접한다고 하지만 과거보다 많이 한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 자신을 가르치던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성적인 어떤 요구를 받고 거기에 응하게 되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게 뭘까? 이게 옳은 걸까? 그런 걸까? 판단에 이제 혼란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여교사가 지금 협박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이것을 만약에 부모님이나 주변에 네가 발설하면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남편을 시켜서 부모님을 죽이겠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입장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자신을 어찌 보면 이제 성적으로 또 착취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두려움 반, 혼란 반, 결국은 중학교 정도 올라가서 성교육도 조금은 더 심화돼서 받고 가치관도 조금 정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상담 시간에 선생님에게 아마 털어놓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차로 폭행인지 성추행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2차로는 또 협박까지 하고 공갈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성 관련된 범죄를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합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합의 없이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에도 가능한데요. 우선 그 19세 미만자를 이제 그 아동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청법이라고 줄여서도 부르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그렇네요. 이럴 경우에는 또 성폭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그 강간을 범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 강제 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법정형대로 그대로 다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는 정말 이런 뉴스 남 선생님이 여제자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그것도 사실 충격이지만 그렇죠. 여선생님이 남학생한테 했다 이거 역시 똑같은 충격입니다. 네. 이런 뉴스 전하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요. 대구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노래방 주인은 이 전신 화상까지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지금 한 명이 숨졌고요. 예. 이 심한 화상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었는데 네. 이 여주인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 외에 손님이 한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손님들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이제 대피를 했는데 이 지하 노래방입니다. 네. 근데 입구 쪽 카운터에서 불이 치솟았다고 해요. 예. 펑 소리와 함께 났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화재의 경위는 이제 감식 결과를 발표를 봐야겠습니다만 네. 다행히 비상구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혀 있는 카운터 쪽 입구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대피할 수 있어서 좀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네. 한 분 사망, 여주인은 심한 화상. 여기에는 뭔가 네. 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경찰은 이번 화재 원인을 이 방화에 좀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나왔습니까? 네, 현장에 있던 5명 중에 1명은 사망하고 또 1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지만 다른 손님들은 다행히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요. 예. 이들 손님들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카운터 쪽에서 휘발유 냄새가 확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이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그 휘발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또는 그 인화성 물질을 몸에 붓고 그 후에 이제 그 방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지금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CCTV 영상 자료를 참고하고 있고 또 목격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화재로 숨진 이 57살 남성과 이 노래방 여주인 60살 B 씨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술에 이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변인들을 수사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이 경찰은 숨진 이 남성이 방화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숨졌잖아요. 경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타깝게도 또 이제 그 노래방 주인도 지금 의식을 잃은 네. 중상을 입은 상태인데요. 예. 하지만 그 이 두 남성과 여성이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둘의 관계, 또 최근에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과거의 관계, 또 최근의 관계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게 그동안의 뭐 일반적인 그런 관계만 가지고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사고가 나기 직전의 상황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 노래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다행히도 가벼운 부상에 그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며가며 지나가면서 그렇죠. 뭐 고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사고의 원인 그리고 실제로 방화인지 그리고 만약에 방화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올해도요 어김없이 상의를 벗고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인터넷에 보시면 이미 즐비한 사진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상의를 탈의하고 그야말로 뭐 맨몸을 드러내고 좀 남성미를 과시한다고 할까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좀 마초 아닌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에 올라타고 라이플 총을 들고 있는 모습도 과거에 많이 봤고요. 네. 또는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를 이제 낚시로 잡아서 저건 좀 작은 물고기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낚시를 지금 이제 바다 낚시가 아니고 강낚시 같은 거죠. 낚시 때도 이제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네. 릴낚시인데 그런데 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즐기면서 상체 탈의는 거의 일상화돼서 매년 마치 제임스 본드 시리즈처럼 해마다 나오는 시리즈가 됐습니다. 키가 자그마한 제임스 본드처럼. 이 키는 작은데요. 보통 이 푸틴 대통령의 키가 160cm대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커 보입니다. 상당히 한 180cm 이상의 거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푸틴 대통령만의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남성미를 과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이는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승마,
낚시, 오토바이, 네. 사냥 예. 또는 말씀하신 대로 바이크.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을 네. 즐기면서 조금은 자신의 남성적인 매력을 네. 최대한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유사하게는 바로 우리나라에 최근에 들렀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네. 좀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좀 네.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상의를 탈의한 이런 사진은 좀 매년 공개가 되면서 좀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좀 이런 사진을 매년 아니, 공개하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렇죠. 뭐 이유가 아니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휴가를 보내는 걸요? 네. 아. 아니 상의를 탈의하는 상의를 것에 대한 탈의하는 이유를. 걸. 네. 왜? 저도 뭐 특별히 사실 뭐 숨길 건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남성미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푸틴 생각- 대통령이요. 예, 예. 저희 앵커께서 탈의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방송 사고죠. 이미 이 푸틴 대통령 사진을 두고 SNS에서는 정말 다양한 흉내, 뭐 패러디도 많이 지금 네. 사진이 게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러시아에서는 이제 유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런 장면들 있잖아요. 예. 네, 계속해서 뭐 패러디되고 합성해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진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네. 공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만 푸틴의 남성성을 푸틴이 스스로 남성성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장면들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게 또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러시아에 있는 지금 화면에 좀 전에 나왔죠. 네. 예, 가장 큰 그 SNS 업체의 창업자인데 예. 그 업체 창업자도 자신의 그런 상반신 탈의 그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에 푸틴을 따라했다라고 예. 하는 네. 그런 글을 따라서 달기도 했습니다. 네. 탈의하려고 운동 정말 열심히 했네요. 예. 지금 일단 미국 TV 코미디 쇼에서는 예. 푸틴의 이런 상의 탈의 모습이 굉장히 패러디, 코미디 예. 소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곰 사진 본인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곰을 타보진 않았는데 그런 사진도 있더라. 다음 그러면서 휴가 사진에 참고하실 수도 있을 넛버릇음을 것 했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자, 푸틴 때문에 좀 웃었습니다. 네. 즐거운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